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연일 계속 핫하고 있어요, 전문가님.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크게 보이고 있는데요. 종목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시장은 사실 오늘 시장만 봐도 그렇고 그 전에도 며칠 전에도 계속 그랬는데요. 지금 시장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그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이슈, 그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또 이런 업종들이 괜찮을 것 같다. 그게 뭐 이제 컨택 관련주도 있고 뭐 경기 순환주도 있고 뭐 그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의 독특한 어떤 부분에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개별적인 재료, 뭐 인맥주, 정책주,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어떤 회사 자체의 그런 어떤 개별적인 재료, 이제 크게는 지금 그렇게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좀 평상시에는 비중이 약간 컨택 관련주 쪽으로 계속 가고 있었어요. 아, 코로나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 앞전에 이제 진단키트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백신주라든지 뭐 아니면은 재택근무 관련주 뭐 그리고 뭐 재택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어떤 그런 관련주 그런 어떤 관련주들이 전부 다 이제 크게 좀 하락을 많이 했죠. 그동안에 크게 많이 하락을 하고 대부분의 관심이 이제 그 컨택주라든지 아니면 경기순환주, 뭐 철강, 뭐 조선, 뭐 계속적으로 뭐 여행, 뭐 그런 쪽으로 계속 관심이 가 있었고 그쪽에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또 이슈가 또 생겼어요. 이제는 또 관심이 또 코로나 쪽으로 좀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죠. 다시 쏠리면서 또 자리도 이제 보면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리도 그동안에 많이 내려왔고 충분히 이제 좀 약간 저가 매수를 해서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또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나라에 또 들어올 수 있냐 뭐 안 들어올 것이냐 들어올 수 있냐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냥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잘 넘어가면 또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냥 좀 오르다가 지금 정도까지 오르고 이제 마무리가 좀 되겠죠. 마무리가 좀 되는데 지금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쉬고 있어요. 종목으로 예를 들면 휴마시스라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죠. 자, 이게 주말 동안에 지금 이제 그 앞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게임이 시작됐어요. 다시 대반등이 나왔죠. 이 앞전에 이제 물려있는 사람들한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나가는 게 맞냐 아니냐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일단 거래량은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주말 동안에 영국에서 이제 확진자가 여태까지 줄어들고 있고 백신도 한 80% 정도를 맞았는데 성인들이 2차까지 접종한 사람이 65% 정도의 비율로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확진자가 갑자기 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다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봉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뭐 덴마크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들도 지금 그게 굉장히 좀 심각해지는 어떤 상황들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게 크게 그렇게 아직 이슈가 되지는 않아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좀 쉬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서 제가 종목을 좀 유심히 봤는데 주말 동안에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좀 심각성에 대한 어떤 뉴스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는데 하루 이틀 먼저 쉬고 오늘 여기서 뽑을 것이냐 아니면 떴다 밀릴 것이냐라는 거를 봤는데 일단 떴다 밀렸거든요. 그러면 일단 시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제 계속적으로 좀 눌리고 있는 흐름이죠. 근데 이게 눌리고 나서 다시 갈 수 있냐 다시 갈 수 없냐 그 부분을 이제 조금 판단해서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일단 인도의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더 확산이 되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지금 컨택 관련주하고 약간 반대로 놓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 먼저 움직인 종목 만약에 게임을 한다고 하면 일단 진단키트주는 먼저 움직였어요. 먼저 움직여서 조금 약간 이 조정을 조금 약간 천천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조금 바이넥스는 아직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내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뭐 러시아 백신이 좀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오늘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만약에 확산이 심해지면 얘네들도 이제 쫓아가겠죠. 얘네들도 이제 쫓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백신 관련 이수앱지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 어떤 초반부에 지금 자리를 일단 만들어는 놨거든요. 지금 이수앱지스를 보면 지금 이 밴드에서 상단 찍고 하단 찍고 다시 상단 찍었는데 하단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상단에서 지금 여기서 갇혀서 움직이고 있죠. 21선 위에서 지금 옆으로 이렇게 놀고 있어요. 이렇게 놀고 있다가 만약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슈가 커진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 17,000원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낼 수 있는 준비는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목들을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부분을 가지고 게임을 할 거냐. 이거 당연히 장기 투자는 안 되겠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한번 확 해서 이슈가 되면 또 다시 이제 영국 바이러스, 남아공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오래 가진 않겠죠. 오래 가진 않겠죠. 그래서 일단 이트론이라는 종목도 지금 오늘 좀 상승이 좀 어느 정도 나오면서 윗꼬리를 맞았는데 이것도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주죠. 이것도 지금 죽지 않고 있어요. 지금 상승하고 눌러놓고 다시 상승하고 눌러놓고 다시 뭔가가 있을까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를 보면 다시 한번 또 이 코로나도 이렇게 쉽게 그렇게 끝나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많이 내려왔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대반등 영역에 있는데 그걸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조금 천천히 보면서 너무 빨리 빠져나올 필요는 없지만 천천히 이번에 또 못 나오면 장기간 또 고생할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아셔야 되고요. 전문가님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진단키트 관련주들보다는 방금 전에 봤던 이런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의 흐름이 더 괜찮은 건가요? 진단키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먼저 시세를 냈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좀 그 조정이 심해질 수 있냐. 그러니까 상승이 높으면 골이 깊잖아요. 골이 높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그 약간 후발주자고 지금 사도 그렇게 크게 많이 물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격적으로 한다면 진단키트를 조정 중에 매수를 해서 게임을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요. 일단은 이런 어떤 영역도 한번 보셔라. 그러니까 다들 진단키트주만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CMO 관련주 지금 ST팜 같은 경우도 차트 한번 보시면 앞전에 시세를 한번 주고 시세를 한번 줬다 눌렀죠. 누르고 나서 다시 한번 시세를 줬는데 다시 한번 눌렀죠. 누르고선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걸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백신 관련주, 그러니까 델타 변이 이 백신 관련한 어떤 종목들은 가급적 이제 많이는 안 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뭔가 하나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조금 약간 그래도 그나마 조금 안전한 어떤 부분들에 뭐가 있으면 조금 뭐 참여를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단계긴 하거든요. 일단 저 스스로는. 근데 이제 뭐 저보다 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게임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조금 참고하면서 종목들을 봐라라고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ST팜 이 CMO 관련주도 좀 흐름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ST팜,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얘네는 어차피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어도 그게 끝나고 나서도 어쨌든 이제 위탁 생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지금 임상 3상까지 들어갔죠. 그 백신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영향을 또 받을 수도 있으니까 유바이오로직스 이것도 지금 흐름이 좀 내려오다가 지금 이제 조금 내려오는 흐름이 멈추고 기술적으로라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다 기술적인 반등의 영역이에요.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요 정도 오면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비중을 덜어내면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기존에 이제 물려 계신 분들 이번 반등에 못 나오면 또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가면 이제 이 레벨이 낮아지거든요. 낮아지니까 이번에 지금 이 대반등을 이제 그 대반등의 상승을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잘 보셔야 되지만 기존에 갖고 계셔서 물려 계신 분들도 지금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한 반등이 나와서 한 이 정도 47,000원 이 정도 권역대에 오면 좀 기존에 갖고 있던 비중을 무조건 이렇게 줄이면서 여기서 다시 내려가면 이 레벨 다운되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유심히 좀 보자.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좀 흐름이 안정적이죠. 이게 옆으로 지금 횡보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내려서 이렇게 밑으로 밀리면서 다시 대반등이 나오는데 이건 매물대가 별로 없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보시면은 요 정도 현재 가격에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백신주에 관련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조금 리스크를 좀 적게 갖고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히려 좀 괜찮지 않나. 이게 이제 백신의 어떤 그런 개발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나마 좀 안정적이고요.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하실 분들은 그 대반등 나오는 그런 어떤 흐름을 뭐 하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교육 관련주들 같은 거 이제 뭐 재택근무 관련주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이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제 뭐 학교고 뭐고 또 다시 이제 조금 등교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시 예전처럼 조금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또 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약간 뒷단에 있기는 하지만 메가MD라는 종목이 약간 흐름이 이상해요. 이게 지금 내려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거든요. 메가MD라는 종목이 지금 약간 버티고 있으면서 만약에 인도 그 델타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뭐 학교로 못 간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 좀 급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YBM넷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어느 정도 내려오고 나서 또다시 여기서 자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이죠. 또한 이제 이 메가MD나 YBM넷 같은 경우는 그 약간의 안전장치가 있어요. 이게 약간의 안전장치가 이제 그 대선 때 이제 그런 어떤 정책 공약주로 좀 또 항상 이렇게 부각을 받는 종목이어서 이번에 코로나 부분에 좀 여기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일부 조금 진입을 해볼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물린다 하더라도 이 YBM넷 같은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대선 때 또 한 번 이제 그 교육 관련된 어떤 분명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안정장치로 걸고 조금 이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제 윌비스라는 종목 보시면 지금 이게 취업 관련 교육 관련주인데 이게 지금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흐름이 괜찮으니까 이 종목 또한 이제 그런 어떤 측면으로 조금 볼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윌비스 같은 종목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죠.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나락으로 가요, 이렇게. 예, 지금 앞전에 보이시죠? 이게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나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대선이 이제 한 1년 남았죠. 1년여 남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대감이 있는 상황 속이라서 근데 대신에 대선 끝나기 한 두세 달 전부터는 빠져나와야지 이거 계속 들고 계시면 이런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선 정책주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이 앞전에 이 고통,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고통.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도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다시 내려올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수하시면서 좀 생각을 미리 하시면서 이제 그 약간 코로나 관련주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 뭐 재택근무 관련주 같은 경우는 ECS 흐름이 좋았는데요. ECS 흐름이 좋았는데 이것도 이제 오늘 좀 전반적으로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지금 ECS라는 종목이 재택근무 관련주 중에는 가장 세게 움직여요. 링네트라든지 뭐 알서포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렇게 모양이 좋지 않은데 이 ECS만 좀 약간 살아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 ECS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주처럼 그런 어떤 안전장치는 없죠. 그러니까 약간 기술적으로 이 대반등의 영역으로 보시고선 하셔야죠. 그러니까 진단키트주처럼 진단키트주 아니면은 뭐 mRNA, 뭐 아이진, 셀루메드, 뭐 이연제약, 서린바이오 이런 어떤 종목들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 백신, 바이넥스, 이수앱지스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위탁 생산 관련주들 뭐 그런 것들처럼 약간 대반등의 영역으로 봐야 되고 일단은 이렇게 코로나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도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그런 추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관심 갖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새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약간 관심 갖고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한 종목들, 또 진단키트나 백신, 고육 관련주들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를 지켜보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봐야 되는 유망한 종목들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유망한 종목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